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저도 학부모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며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미국의 학교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스쿨 디스트릭트와 학군에 관한 핵심 정보입니다. 미국의 스쿨 디스트릭트는 우리말로 교육구청이나 학구라고 부르는 행정단위입니다. 한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보통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이 곧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각 주마다 수많은 스쿨 디스트릭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주 안에서도 학제와 학사 일정 시작일, 수업 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사 일정과 방학 일정은 디스트릭트가 공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서도 각 학교의 교장 재량과 학교 수준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서비스,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국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무교육의 시작과 종료 연령은 주마다 다르므로 이민 후 자녀의 의무교육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연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스쿨링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가 직접 집에서 교육을 진행하다가 원할 때 공립학교로 편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 시 학년 배정과 학습 기록 제출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립학교에 다닐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어텐던스 바운더리, 즉 학군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부모님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어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정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주소를 바꾸면 해당 학군도 따라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군 경계선은 스쿨 디스트릭트의 웹사이트에 보통 공개되어 있으며 어텐던스 에리어 맵이라는 상세 지도로 제공됩니다. 초등학교 배정지도, 중학교 배정지도, 고등학교 배정지도가 구분되어 있으니 각각을 꼼꼼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보통 초등학교 학군에 포함됩니다. 킨더가튼이라고 부르는 유치원 진학은 초등학교 배정지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의 유치원 배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배정 학교가 표시되는 도구가 흔합니다. 한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는 예를 들어 3개의 고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와 15개의 초등학교처럼 여러 학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배정 구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학 경로와 커리어 패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수준이나 평판은 그 지역의 경제 수준과 학부모의 학력, 인종 분포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디스트릭트 내에서도 학교별로 성적 분포와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평가 자료와 학교 리포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블루 리본 스쿨은 우수 모범 학교라는 표창을 의미합니다. 이 상은 학업 성취도와 교육과정, 리더십, 교수 역량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인 학교에 주어지는 상으로 학부모에게 신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 리본 스쿨은 보통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의 상위 학교들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 리본이 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학교는 아니므로 실제 프로그램과 학부모 리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군을 선택하거나 이사결정을 할 때는 단지 학교 등급만 보지 말고 특수교육 서비스와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안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아이의 개별적 필요와 가정의 생활 패턴에 맞는지를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쿨 디스트릭트의 재정 상태와 예산 배분 방식도 학교 환경과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금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서도 디스트릭트별 예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보고서와 지역 세금 정책을 확인하면 학교 자원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 배정에 관한 분쟁이나 문의가 생기면 스쿨 디스트릭트 사무소에 연락하여 학군 경계 설명과 배정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디스트릭트가 통합 콜센터나 온라인 FAQ를 운영하므로 초기에는 웹사이트와 고객 지원 부서의 안내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군을 벗어나 특정 학교로 출석을 원할 때는 구역 외 전학 신청이나 특별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디스트릭트는 수용 가능 인원과 특별한 사유에 따라 예외를 두기도 하므로
사전에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지 기반 배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입학시험이나 면접과 같은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별도 학비가 있으므로 공립무상교육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학교 리포트 카드와 표준화 시험 성적 자료는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학부모 모임이나 지역 포럼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확인하면 유익합니다. 이민 초기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가정은 영어 학습 지원, ESOL이나 ELL이라고 불리는 영어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방과 후 활동 종류도 다양합니다. 스포츠팀과 음악 프로그램, 미술 클럽, 컴퓨터 코딩 클럽 등 학교가 제공하는 과외 활동을 확인하면 자녀의 관심사와 재능을 키울 환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참여 방식과 비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전정책과 등하교 안전대책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스쿨 디스트릭트는 보통 학교 출입 통제와 캠퍼스 보안 및 비상대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안전 매뉴얼과 학부모 통신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쿨 보드라고 불리는 교육위원회는 디스트릭트 정책과 예산과 고위 행정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학부모는 스쿨 보드 미팅에 참여하거나 공개 의견을 제출하여 학교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권장합니다. 학교 검색을 할 때는 구글 지도 같은 일반 지도 서비스와 더불어 스쿨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와 주 교육부 자료를 병행하여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경계선 변경이나 신설 학교 정보는 디스트릭트 공식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로 인해 학군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녀의 전학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증명서와 예방접종 기록과 주소 증명이 대표적인 서류이며 일부 디스트릭트는 추가적인 건강 또는 평가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군 정보에 대한 실무 팁으로는 먼저 주소를 디스트릭트의 어텐던스 에리어 맵에 입력해보고 해당 학교의 교사 대 학생 비율과 특수 프로그램 가용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학부모 모임과 SNS 그룹에서 생생한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초중고 전 과정에서 학교 간 학군 이동이 잦은 지역은 학생의 학습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동을 계획할 때는 커리큘럼의 연계성과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 과정은 과목 이수 기준이 학년 승급과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학군을 고르는 과정에선 학교의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교사의 경험과 학급 규모, 특별 지원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방문이 가능하다면 학교 투어를 예약해 직접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째로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와 주 교육국 자료, 그리고 지역 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언어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지역에는 영어 지원과 이민자 지원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느끼는 불안감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